아이온큐 애널리스트 데이의 마지막 섹션이었던 재무 섹션에서 CFO 토마스 크레이머는 아이온큐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구축할 때까지 자연스럽지 못한 액션, 즉 대출을 더 받는다던가 하는 등의 액션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더욱 구체적으로는 64AQ가 달성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한 점을 보면 현재의 아이온큐는 64AQ 시스템이 인도되는 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사의 흑자 달성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Which is how do you think about our cash position as that pairs to hitting AQ64 and IonQ entering the enterprise grade era? So that's actually an easy question because we have visibility to 64, right? And the hard question would be like, what's your cash position in 2040? No idea. The reality though is that when you get to 2040, there's a reason you got there, and so revenue streams will be available. But right now, getting to 64 does not require any unnatural acts. In fact, our roadmap, as it currently is stated, we should be able to get to cash flow profitability with the cash we have on hand. And so 애널리스트 데이에 있었던 Q&A 세션에 잠시 답을 하는 토마스 크레이머의 모습이었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아이온큐의 CFO는 흑자 달성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64AQ가 곧 흑자 달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64AQ는 CEO 피터 챕맨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진정한 양자 컴퓨터만의 챗 GPT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슈퍼컴퓨터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성능을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 64AQ인 것입니다. 애널리스트에서 밝힌 아이온큐의 현재 현금 보유량은 5억 900만 달러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1년에는 약 7천만 달러를, 그리고 22년에는 약 3천만 달러 정도를 사용한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가 주장하는 64AQ의 달성, 즉 2025년까지의 현금 사용을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4AQ까지는 아무런 추가 대출 없이 충분히 여유롭게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계약 성사와 시스템 판매 등을 통해서 현금이 채워질 것이겠죠. 그렇기에 토마스 크레이머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밝힌 아이온큐의 매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먼저 구글 클라우드, AWS 등과 같이 클라우드 온라인을 통해 아이온큐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고객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정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인 서비스 피리드 베이스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스위스 퀀텀 바젤에 팔린 형태라고 하는데요. 저도 애널리스트 데이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이온큐는 시스템을 판매한 것도 맞지만 그 이후 스위스에서 아이온큐의 시스템을 주변 기업이 찾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온큐는 유럽 쪽의 매출 기지를 하나 더 세우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잠재적인 추가 고객의 개인 주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Usage Based는 아직 그렇다 할 매출을 내는 부분이 아니라서 토마스 크레이머가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사용량만큼 비용 청구가 되는 방식인데, 당장은 아이온큐에 크게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있는 것은 아닌 뉘앙스였습니다. Percentage Completion 같은 경우는 최근 미 공군 연구소에 인도하게 되는 시스템을 작업할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의 주문은 상당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요구되는 주문이기 때문에 아이온큐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구매 번복을 결정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다른 곳에 판매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터마이징이 진행되는 만큼, 예를 들어 시스템 값이 100억인데 20%의 커스터마이징이 진행됐으면 20억을 청구하고, 이렇게 100%의 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커스터마이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하는 순간 바로 비용을 받는, 마치 시장에서 바로 현금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데요. 이는 아직 제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온큐에게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미래에 이런 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근 크리스 먼로의 퇴사가 있고 난 후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한 아이온큐의 주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널리스트데이의 마지막 섹션인 재무, 즉 실질적인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게 되며 아이온큐의 회사 자체는 매우 건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크리스 먼로가 가지고 있는 약 400만 주의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온큐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크리스 먼로의 개인적인 비전으로 회사를 나가고 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난 애널리스트데이의 마지막 섹션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